2017년 11월 LA에 사는 20대의 두 딸 세레나와 카트리나는 차로 5시간 거리 홀리스터에 사는 엄마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는 다정한 모녀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1999년 이민 간 한인 가정이었고 자매의 부모는 홀리스터에서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면서 LA로 떠났고 홀리스터의 저택엔 부모님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이후부터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12월 1일 아버지 지상님의 연락해 엄마의 행방을 묻자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한국에 갔다고 답했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면서 외할머니의 얘기는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바로 한국의 친척 집에 연락해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어머니가 한국에 오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안해진 딸들은 차를 몰고 곧장 홀리스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며 묻는 딸들에게 한국에서 온 사촌 동생이라 말했지만 딸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며 걱정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분명 한국에 간다며 집을 나갔다고 얘기하고 낯선 여자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12월 2일 딸들은 실종된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이상했고 혹여나 어머니가 가출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보안관 사무실을 찾아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수사관들이 처음 집에 방문했을 때 지상님과 이종 사촌이라는 여자 최정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상님은 아내가 한국에 간다고 나갔기에 실종된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출국 기록이 없다 했고 관행에 따라 그 둘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는데 최정아는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수사관은 의심을 합니다. 출국 기록이 없고 일주일째 실종된 상태를 알았음에도 부인과 올케를 걱정하기는커녕 휴대전화 수색에 불만 접수를 하며 불쾌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수색영장을 받고 그들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최정아는 부엌 바닥을 표백제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집안 거실 전체에 보라색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부엌의 카펫과 러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 탐지견이 부엌 바닥, 지상님의 차 트렁크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곳에 루미노를 뿌려 확인한 결과 아내 신윤희 씨의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상님과 최정아는 살인, 살인 공모, 증거인멸 등의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지상님은 형량 거래를 통해 아내가 살해당했음을 인정하고 유기 현장을 안내합니다. 집으로부터 약 20여 킬로 떨어진 협곡의 나무 아래 발이 노출된 채로 얕게 묻힌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시신이 묻힌 곳에서 가까운 곳에 버려진 피 묻은 카펫과 러그도 찾아냈고 혈흔을 분석해 아내의 거심을 확인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에 의한 뇌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얼굴, 턱, 어깨, 갈비뼈 등 상반신에 무자비한 폭행의 흔적도 나왔습니다. 지상님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1월 28일은 사촌 동생이 한국에서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밤 8시쯤 아내가 귀가했고 연락 없이 온 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아내와 언성 높여 싸우고 있는데 아내 뒤로 사촌 동생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말릴 틈도 없이 아내의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잔혹한 동생 모습에 저는 무서워서 뒷마당으로 피했고 거기에서 몇 번 더 동생이 방망이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엔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놓고 창고에 놔뒀습니다. 다음날 낮에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니긴 했지만 결국 밤엔 동생 혼자 가서 묻었어요. 아내를 죽이지 않았고 유기 장소만 같이 찾아다녔으며 살해와 유기 모두 사촌 동생 최정아가 했다고 말합니다. 수사관들은 처음 지상님의 자백으로 사건이 금방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정적인 증거, 방망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상님은 방망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정아를 신문할 때 수사관들은 꾀를 내어 방망이에서 그녀의 DNA가 나왔다고 하자
그녀가 천장에 거미줄이 있어서 방망이로 제거할 때 손잡이를 만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방망이의 행방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경위를 묻자 그녀는 집에 도착 후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해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오빠와 올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그땐 이미 올케가 바닥에 쓰러졌고 오빠는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윽고 오빠가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가져왔고 올케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최정아는 처음엔 침묵하다가 지상님이 자신을 살해범으로 지목했다고 하자 오히려 살해는 오빠가 했고 자신은 시신 유기를 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살해범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2017년 봄부터 부부의 사이가 나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 최정아 가족에게 2억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당연히 화가 났고 그해 4월의 어느 날 아내와 한마디 얘기 없이 갑자기 사촌 동생과 그의 아버지가 여행차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달 가까이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최정아는 그간 시집살이 안 했으니 자기가 시누이 노릇을 하겠다며 올케의 차를 본인이 타고 다니고 코인 세탁소의 동점함 열쇠 또한 뺏어갔다고 말합니다. 시누이는 올케의 재산을 탐내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사촌 동생과 남편의 사이가 일반적인 사촌지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둘 사이의 일을 목격했거나 알게 되었고 부부싸움으로 인해 4월에 경찰이 3번 출동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변호사를 만납니다. 최정아는 분란만 일으키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7개월 만에 방문한 날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후에도 며칠간 세탁소는 최정아의 손에 운영되고 있었고 아내의 카드로 거리낌 없이 쇼핑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를 최정아가 꿰차고 앉았습니다. 피해자 신윤희 씨는 성실하게 번 돈과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여러 주택과 상가를 보유해 일을 안 해도 넉넉한 형편이었지만 새벽 6시부터 늦은 밤까지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며 부지런하게 살던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가장이나 다름없던 그녀 덕분에 가족들은 돈 걱정 없이 안락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한편 뚜렷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살인범은 최정아보다 지상님이 유력했습니다. 시신의 몸에선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에 얻어맞아 기절 상태로 저항할 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센 힘은 여자보단 남자가 공격했을 확률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여행 가방에 갇혀 있을 때에 구겨진 모양으로 굳어 있었는데 이는 사후 강직이 되기 전 가방에 넣어진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에 넣었다는 남편은 아내가 사망하자 고민하거나 슬퍼할 시간 없이 지체하지 않고 넣었다는 뜻입니다. 유기 장소 또한 최정화에게는 낯선 곳이지만 지상님은 이미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협곡은 고립되고 외딴 곳이라 종종 유기된 시신이 발견되는 장소였고 아내의 시신 발견 한 달 전에도 다른 시신이 발견돼 언론에 보도되었던 악명 높은 곳입니다. 지상님은 29일 밤 최정아 혼자 운전해서 유기했다고 했는데 국내 한 프로그램에서 재연해 봤을 때 45kg의 가방을 가드레일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서 경사 30도의 흙길인 유기 장소까지 가방을 끌고 가기엔 무리였습니다. 애초에 보통의 성인 여성이 혼자 40여 킬로의 가방을 들어 차 트렁크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선 이혼 시 기여도에 상관없이 재산의 절반을 나눠야 합니다. 재산의 기여도는 아내인 신윤희 씨가 훨씬 크나 남편은 절반을 나눠 갖는 것에 만족 못하고 전 재산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내가 사망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하면서 지상님과 최정아의 불륜과 관련된 내용도 수집했습니다. 창고에서 그 둘의 DNA가 묻은 콘돔이 발견되었고
2017년 4월 최정아가 처음 방문했을 때 차 안에서 찍은 둘의 입맞춤 사진과 저지른 내용의 문자들을 확보합니다. 지상님은 쾌락적으로 최정아를 탐닉했었지만 죄의 심판 앞에서 그저 자신은 살겠다며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최정아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은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 방조 또한 같은 1급 살인으로 봅니다. 즉, 최정아가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한 것 또한 같은 살인이라 보는 것입니다. 2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은 둘을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최정아는 우발적이었지만 오빠와 함께 살인과 유기했음을 시인하여 징역 11년이 선고되었고 형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지상님은 재판 중 정신 감정을 의뢰하며 재판을 끌기도 했으나 감정 결과 이상 없음을 판정받습니다. 그는 2020년 4월 30일 예정된 재판에서 25년에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었으나 코로나19로 재판이 미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